있냐면 이제 항등식 개념부터 좀 다시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항등식. 일단 항등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등식의 한 종류예요. 등식의 한 종류. 그래서 얘는 일단 등식이 뭔지 먼저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등식은 딱 몇 개밖에 없냐면 딱 2개밖에 없어. 등식의 종류 몇 가지? 뭐뭐 있을까? 말해볼까? 등식의 종류. 그렇지. 방정식이 있어요. 방정식. 또 뭐가 있을까? 위에 써있네. 뭐가 있을까? 항등식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방정식은 뭐고 항등식은 뭐냐 이건데 지금 배우고 싶은 개념 자체가 항등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그냥 보편적으로 봤을 때 어떤 거는 알아서 방정식이라고 알아서 해석하고 어떤 거는 항등식이라고 알아서 해석을 하는데 너희가 그게 그 개념이 지금 정확히 안 잡혀 있어서 그래. 이것만 보면 다 봐봐.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1 전체 제곱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었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여기는 얘는 뭘까? 봐봐. 등식은 뭐야? 등식은 등식은 뭐예요? 우변과 좌변이 우변과 좌변이 같다? 자, 그냥 쉽게 말하면 등호가 있는 식을 등식이라고 합니다. 부등식은 뭐겠어요? 부등호가 있는 식을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등식에서는 몇 가지가 있어? 방정식과 항등식인데 이거 봐봐. 등호가 있는 식이기 때문에 여기는 무슨 식이야? 항등식이 아니 등식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여기는 얘는 무슨 식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여기는 얘는 항등식이에요. 항등식. 그리고 봐봐.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는 얘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4였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봐. 여기는 요 식은 누가 봐도 얘는 방정식. 그러면 보자마자 여기는 얘는 항등식이고 얘는 방정식이다 대충 느낌이 오긴 할 것 같은데 그지? 얘는 항등식 맞잖아? 얘는 방정식 맞잖아? 느낌이 올 것 같은데 뭘 기준으로 하는 걸까? 뭐가 항등식이고 뭐가 방정식이고요? 되게 애매하죠. 이건 이건 딱 봐도 그냥 항등식이야. 이거는 이거잖아, 그지? 여기는 얘는 뭐야? 이거는 이거가 되는 그 x가 구해주세요 이런 의미겠지. 맞아요? 잘 봐봐. 되게 웃긴 게 방정식이라고 하는 애는요 좀 신기해요. 분명히 등호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 등호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얘의 좌변과 얘 우변이 실제로 같지 않습니다. 똑같은 애가 아니야.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애가 4예요? 아니죠? 맞아요? 아닙니다. 근데 등호로 연결해놨어요. 그렇지? 얘 같은 경우는 어때? 이걸 전개하면 얘가 되는 거잖아. 그지? 이런 느낌이야. 내가 여기서 앞에서 정확하게 딱 앞면에서 예원이 얼굴 딱 쳐다봤어요. 누가 봐도 예원이야. 오케이? 근데 내가 이쪽으로 왔어. 이쪽 와서 이렇게 딱 쳐다봤어요. 누가 봐도 예원입니다. 맞아요? 근데 나의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기는 얘는 그냥 뭐야? 인수분해된 형태로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고 여기는 그걸 전개한 형태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는 애시당 쪽 같은 애야. 그치? 완전히 같은 애라서 여기는 얘는 얘다라고 쓰는 게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여기는 얘는 누가 봐도 다른 애거든? 근데 왜 등호로 써놨을까? 등호로 썼을 때 그 이유는 등호로 써놓은 그 이유가 뭐냐면 같게 되는 그런 x값만 골라서 찾아주세요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등호로 써놓은 것 뿐이에요. 얘는 애시당초 2개가 같은 애고요. 여기는 얘랑 같게 해주세요의 의미로 등호를 붙여놓은 거야. 다른 애지만 같게 해주세요. 무슨 차이인지 알겠지? 같은 등식이라도 같은 등호가 있는 식이라도 방정식이랑 항등식은 완전히 다른 식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너희가 등식을 바라봤을 때 그 등식이 항등식인지 방정식인지의 차이는 너희가 바로바로 구분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항등식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뭐야? 그냥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냥 만들어진 식이 항등식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고 그다음 방정식은 뭐라고? 얘는 어떤 의미라고? 같게 뭐 해주세요? 같게 해주세요라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만들어진 식이보다 방정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이 차이만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항등식이라고 하는 건 언제 쓰냐면 같은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같은 거기 때문에 내가 형태를 이런 형태에서 이런 형태로 변형할래요. 그러니까 얘를 내가 뭔가 어떻게 해주고 싶은 상황인데 이 상태로는 못해. 그럼 여기 얘를 풀어서 한번 생각해 볼래요. 그냥 형태를 변형할 때 얘는 언제 쓴다? 형태를 뭐 할 때? 변형을 할 때 항등식을 많이 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일이야. 그렇죠? 항등식은 언제 쓴다? 형태를 변형할 때 씁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그다음 방정식은 언제 쓰는가? 말 그대로 갖게 되는 그 미지수 값을 구해. 미지수라고 하죠. 미지수의 값을 구할 때 우리는 뭘 씁니다? 방정식이라는 걸 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봐봐. x 더하기 1 전체 제곱이 4입니다라는 이런 식을 봤어요. 이 식은 지금 무슨 식이야? 방정식. 방정식이죠. 얘랑 얘랑 같아요? 안 같아요. 그죠? 안 같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지금 일단 방정식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봐봐 내가 여기서 x 더하기 1 전체 제곱은요. 얘는 x의 제곱 더하기 뭐니까 2x 더하기 1입니다 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는 얘가 4입니다 라고 해서 등호를 막 그냥 내 맘대로 막 연결을 썼는데 사실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은 뭐다? 항등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은 또 뭐다? 방정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등식이 막 여기저기 막 써 있는데 항등식, 방정식 그것도 구분할 수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등식의 성질상 양변에 뭐 더하기, 양변에 똑같은 걸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다 똑같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양변에 4를 빼서 하나의 등식을 다시 만들죠. 그래서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입니다라는 방정식을 다시 만들 거고 여기는 얘를 만족하는 거를 이제 뭐 인수분해를 해서 x 더하기 1이랑 x 더하기 1 맞니? x 마이너스 1인 것 같다. x 더하기 3이랑 이렇게 해서 또 다시 한번 뭐 해주는 거야? 여기 있는 얘가 또 뭐가 된 거야? 얘가 뭐가 된 거야? 얘가 된 거거든? 그럼 여기 있는 얘는 다시 뭐 쓴 거야? 항등식 쓴 거야. 맞아요? 얘 자체로는 내가 이 방정식 풀 수 있으니까 없으니까 그 형태를 변형하려고 다시 뭐 쓴 거야? 항등식 쓴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는 얘가 여기는 얘가 됩니다. 이거 다시 한번 뭐가 됐어? 방정식이 됐어.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는 1 또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과정.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도 항등식과 그 방정식을 내가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잘 쓰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 항등식이라고 하는 애는 왜 쓴다? 형태를 변형하기 위해서 쓴다라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에 대한 이야기로 지금 선생님이 하나 남겨놨어요. 뭘 하나 남겨놨었냐면 나눗셈의 관계식 요거에 대한 개념을 다시 좀 남겨놓고 요거 다시 설명하려고 해. 그치? 이전에 잠깐만 볼게. 우리가 배웠던 곱셈 공식들은 모조리다 뭐가 되는 거야? 모조리다 항등식. 그치? 모조리다 뭐라고? 항등식. 곱셈 공식 변형 다 뭐야? 모조리다 항등식. 그치? 항등식을 가지고 지금 뭔가 생각했던 거고 나눗셈의 관계식은 뭘까? 봐봐. fx라고 하는 식을요. 여기 얘를요. gx로 나눠봤더니요. 몫이 뭐가 됐대요? qx가 됐대요. 나머지는 뭐가 됐대요? rx가 됐대요.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식은 fx의 다른 형태 모양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fx랑 얘는 x이 당초 뭐한 애야? 같은 애야. 그러니까 이 식은 무슨 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당연히 항등식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떤 형태가 주어져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x의 4제곱까지는 너무 크죠? x의 제곱 아니 너무 작죠? 3 정도 할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이렇게 있었고 더하기 3x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 있는 얘를요 내가 x 마이너스 1로 나눠주세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달라? 여기 있는 얘를 나눗셈의 관계식으로 표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요거 몇 차식이니까 1차식이니까 이걸 쉽게 뭘로 갑시다? 조립제법으로 갑시다 라고 해서 여기 얘를 1과 마이너스 2와 그 다음에 3과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조립제법을 한 판 때려줍니다. 여기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5가 돼 마이너스 1 되고 2가 되고 여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요 식은 내가 뭘로 바꿀 수 있구나.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애는 x 마이너스 1로 나눠봤더니 몫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되고요. 나머지는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변형할 수 있구나. 여기는 얘를 뭐 했다? 변형했다. 뭘 쓴 거다? 항등식 쓴 거다. 그리고 이 식이랑 이 식은 뭐 한 식이다? 완전히 같은 식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는 얘가 항등식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잘 봐봐. 그러니까 느낌이 이런 식의 느낌이야. 잘 봐봐. fx라는 애가 있었어. fx를 내가 뭐라고 할까? gx로 얘로 나는 몫이 qx라고 줬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를 내가 r이라고 rx라고 그냥 r이라고 하자. 이렇게 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근데 문제에서 내가 뭘 물어봤냐면 fx를 뭘로 나눈 나머지? 예를 들어서 2gx로 나는 몫과
목과 나머지를 구해주세요. 나머지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오케이? 그럼 잘 봐봐. 내가 여기서 받은 거는 뭐냐면 문제 조건에서 이렇게 해서 문제 조건에서 받은 거는 뭐냐면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나는 뭘 받았어? fx라고 하는 애의 다른 형태를 받았어요. 그죠? 얘는 지금 gx로 나눠봤더니 몫이 뭐가 됐고요? qx가 됐고요. 나머지가 얼마가 됐습니다? r이 됐습니다라는 이런 형태를 받았단 말이야. 이제부터 fx는 누구야? 얘야. 다시 fx는 누구야? 얘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얘랑 얘랑 완전히 같은 식입니다. 근데 그 fx를 뭘로 나눠달래요? 2gx로 나눠달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 있는 이 fx를 뭘로 나눠달래? 2gx로 나눠달래. 그렇다면 여기 있는 얘를 내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여기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식은 뭐밖에 없거든. 지금 현재 이거밖에 없거든. fx는 얘라는 사실밖에 모르거든. 근데 내가 2gx는 나는 뭐가 나머지가 궁금했단 말이지. 그럼 2gx를 기준으로 뭔가 식을 뭐 해줘야겠다, 변형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거야. 뭘 가지고? 얘를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건 뭐밖에 없으니? 얘밖에 없어. 그렇지? 그럼 잘 봐봐. 여기 있는 얘에다가 괜히 두 배를 한번 해봤어요. 2gx 이렇게 한번 써봤어. 오케이? 그리고 여기다 qx를 그대로 쓰려고 했더니 여기 있는 이 식 자체가 지금 이 식이랑 이 식이랑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얘에다가 뭘 해줄까? 2분의 1을 이렇게 한번 쓱 곱해주자. 왜? 여기는 얘에다 괜히 뭐 했으니까? 2를 했으니까. 그리고 나는 얘로 나는 몫과 나머지가 궁금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다면 요거 두 개를 더해서 이거 곱한 다음에 더하기 r까지 하면 이 식이랑 이 식은 뭐 하다?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얘도 얘랑도 무슨 식이야? 항등식이야. 완전히 같은 식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얘랑이랑 완전 같은 식이니까 내가 이 식을 통해서 해석을 다시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fx를 뭐 해봤더니 2gx로 나눠봤더니 그때 뭐가? 몫이 얘가 돼버렸고 나머지가 뭐가 돼버렸어? 얘가 돼버렸어. 라고 흐름을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이냐면 얘를 얘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줬다는 건 fx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줬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고 형태를 이렇게 줬다는 얘기고 그냥 얘를 이용해서 여기는 얘에 대한 그 상황을 또 식을 변형해가지고 요거 가지고 내가 만들어주세요 이런 의미로 생각해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조립제법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잠깐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잘 봐봐. 예를 들어서 fx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할까? 플러스 4제곱 4x 플러스 뭐 2 이런 게 있었대. 여기 있는 얘를 내가 만약에 x 마이너스 뭐라고 하지? (1로) 너무 쉽네. 이렇게 할게. 2x 플러스 힘드네. 2x 플러스 2라고 하자. 얘로 나는 몫과 나머지를 구해줘. 몫과 나머지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를 내가 발견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근데 우리가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건 언제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는 얘가 당연히 1차식일 때 쓸 수 있다고 했고 여기는 얘가 1차식일 때 쓸 때 여기는 얘가 빵 되는 값을 기준으로 쓰기로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자연스럽게 여기는 얘를 2와 마이너스 2와 4와 2를 기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뭘 가지고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조립제법을 해보려고 한 거야. 근데 실제로 봐봐.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의미는 얘로 나눠달라는 게 아니라 뭘로 나눠달라는 얘기겠어? x 더하기 1로 나눠달라는 이야기지 않았을까? 애시당초? 내가 조립제법을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얘로 나눠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얘로 나눠달라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통해서 조립제법을 가지고 해결한 결과는 분명히 얘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건 아니었어. 얘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거였어. 라고 해석해 줄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해서 여기 얘를 직접 나눠본다면 2랑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4 되고 8 되고 그죠? 마이너스 8 되고 얘 마이너스 6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얘를 누구를 다시 여기 있는 얘는 그냥 갖다 쓸게. 요거는 뭐가 됩니다. x 더하기 1로 나눠봤더니 그 몫이 뭐가 됐어요? 2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8이 됐어요. 마이너스 6이 됐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내가 궁금했던 여기 있는 얘로 나누는 몫과 나머지니 그건 아니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다면 얘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하려면은 이렇게 구해놓은 이 상태에서 뭘 한번 해줘야 될까? 당연히 고정 작업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고정 작업을 한번 꼭 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뭘로 나눠? 얘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바꿔주려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다 몇 배를 해주면 되겠어? 2배를 해주면 되고 여기다 2배를 해줬다는 거는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2분의 1배를 해줬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은 거잖아. 여기다 2배 해주고 2분의 1배 해주면 괜찮겠지.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2를 쏙 빼서 여기다가 다시 넣어주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해서 여기는 얘는 2배의 x 더하기 2 요거에다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 이렇게 돼가지고 마이너스 6입니다라고 여기까지 식을 만들 수 있고요. 여기는 해석은 fx 여기는 얘는요 얘로 나눈 몫이 얘가 되고요. 나머지가 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조립제법 쓸 때도 그 형태를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여기는 얘를 가지고 형태를 이런 식으로 변형했는데 그 형태도 아직 여기는 얘에 대한 해석으로는 부적합하니까 그 형태를 다시 한번 변형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 얘로 묶어준 형태로 내가 바꿔줍니다. 바꿔줬을 때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상황으로 자꾸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돼. 이게 다 무슨 개념이냐면 사실상 항등식 개념입니다. 형태별 전부 다 형태별이. 내가 원하는 형태를 자꾸 바꾸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런 거야. 너희가 만약에 책상을 하나 샀어요. 오케이? 책상을 하나 샀어. 그러면 너희가 정리를 시작하겠지. 뭐 어떤 새로 산 거니까. 너희들 물품들을 다 정리할 거야. 근데 되게 불편한 상태로 처음에 있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 형태를 내가 원하는 형태, 내가 편한 형태를 자꾸 변형을 하지.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계속 변형을 할 겁니다. 내가 원하는 형태가 나올 때까지 계속 변형을 할 거야. 조명이 여기 있었는데 여기 있으니까 좀 눈부셨어. 그럼 이쪽으로 바꾸고 또 높게 바꾸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내가 형태를 변형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형태를 변형한다는 거의 입장에 대해서 이 항등식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다 빼놓고 일단 항등식에서 뭐 개수 비교부터 막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야. 항등식이 뭐가 중요해?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그렇지? 이걸 정확하게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가지고 먼저 항등식 설명을 한 거고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곱셈 공식이라든지 나중에 배울 인수분해 공식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항등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라인 요렇게 진행돼가는 다시 요렇게 진행돼가는 이 과정들이 전부 다 항등식이구나. 완전히 같은 식이구나. 그냥 얘를 정면에서 본 거랑 옆에서 본 거의 차이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완전히 같은 거. 그리고 항등식이 아닌 걸 몽땅 다 뭐라고 하냐면 방정식이라고 해요. 알았죠? 항등식이 아닌 등식은 모조리다. 방정식.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이런 거 배울 거야.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y는 뭐 2x 마이너스 1.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지. 그리고 얘는 다시 말하면 직선의 방정식이라도 부르지. 맞아요? 그리고 자취의 방정식이라도 부르고 도형의 방정식이라도 부르지. 무슨 말이냐면 얘는 등식이 함수도 여전히 하나의 뭐야? 방정식이야. 근데 얘는 지금 식이 하나인데 문자가 두 개 있어. 이런 걸 가지고 부정방정식이라고 하거든. 그 부정방정식의 한 종류가 함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도형의 방정식,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등식 중에서 항등식이 아닌 건 몽땅 다 방정식으로 해석하면 되고요. 그 방정식은 같게 해주세요라는 의미가 있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조립제법 조금만 더 나가 볼게요. 그렇죠? 조립제법 조금 나가. 진서는 잠깐만. 자 봅시다. 그래서 여기는 괜찮았던 것 같고 이쪽으로 와서 이쪽도 괜찮았던 것 같고요. 여기로 가고 조립제법부터 다시 한번 좀 문제를 풀어볼게요. 봐봐. 여기서 이제 얘를 가지고 조립제법 해주세요. 그러면 이건 아무 이상 없이 할 수 있어. 그죠? 아무 이상 없이 할 수 있어. 근데 여기 있는 얘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조립제법으로 이용해서 해달라고 한다면 1차의 개수가 지금 뭐기 때문에 1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보정 작업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 조립제법 할 때는 어쨌든 똑같아. 얘가 뭐 되는 0 되는 그 x값을 찾아보면 일단 2분의 1일 겁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 2분의 1 가지고 여기 있는 얘를 뭐 해줍니다? 조립제법을 한번 해줍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2분의 1 써주고요. 요건 그대로 내려와서 2가 될 거고 얘랑 곱해서 올라가니까 1이 될 거고 더해서 내려가니까 4가 될 거고 곱해서 올라가니까 2가 될 거고 더해서 내려오니까 뭐가 돼요? 좀 이상한가? 아니? 얘 1이 될 거고 곱해서 올라가니까 2분의 1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오지? 마음에 안 드네 그지? 어쨌든 그냥 마이너스 2분의 3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한 거는 얘를 가지고 한 거니 아니면 x-2분의 1을 가지고 한 거니? 후자지 후자. 맞아? 후자. 그래서 2x 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얘는 현재 x-2분의 1을 가지고 뭐 한 거야? 조립제법을 쓴 거야 라고 여기까지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조립제법은 항상 1차항인데 1차항의 개수가 뭐인 경우 1인 경우에만 조립제법을 쓸 수 있습니다 라고 했었어. 그래서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여기까지 써주면은 여기는 얘를 이렇게 형태를 변형해 줬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무슨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고정 작업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내가 원했던 게 뭐였으니까 얘가 아닌 얘로 나는 목과 나머지가 궁금했으니 이쪽에는 곱하기 2를 할 거고요. 이쪽에는 곱하기 2분의 1을 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변형해봤더니 얘는 뭐가 됐어? 2x-1 이렇게 됐고요. 여기는 x의 제곱 그다음 플러스 2x에다가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까지 식이 변형이 완료가 됐으면 여기는 얘를 가지고 이제 뭐라고 부르면 되고 얘를 뭐라고 부르면 되고 목. 그렇지 몫이라고 부르면 되고요. 여기 얘를 뭐라고 부르면 됩니다. 나머지라고 부르면 됩니다. 이렇게 나머지 이만큼이 몫입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나가 볼게요. 이제 조금만 더 나가 볼게요. 이거는 개념을 하나 정리해 놓자. 알죠? 지금 개념 되게 중요한 개념 하나를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정말 중요한 개념 하나 설명해 주려고. 일단 개념 제목은요. 개념 제목은 뭐냐면 x-a에 대한 내림차수. 이게 개념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봐봐. 그냥 쉽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 이렇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얘는 지금 뭐 된 거야? x에 대한 내림차수를 정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여기가 만약에 2y 세제곱 마이너스 5y 제곱에다가 플러스 4y에다 마이너스 3이었어라고 생각한다면 y에 대한 내림차수는 정리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는 얘가 만약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5배의 x 마이너스 1 세제곱 제곱 그다음에 더하기 4의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얘는 지금 그냥 여기 있는 얘를 하나로 봐봐. 이거 그냥 이거 네모다라고 봐봐. 네모라고 바라봐봐. 그럼 여기는 얘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입니다. 아 네모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한 거군요. 네모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한 거군요. 이런 식으로 판단해 줄 수도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x-a에 대한 내림차순이라고 불러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얘는 지금 현재 뭐냐면 x-2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얘는 x-2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가 돼 있는 거구나. 분명히 fx는 뭐였는데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가 돼 있었는데 거기 있는 얘를 뭘로? x-a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변형해달라. 이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일단은 여기는 얘네 가지고 다시 뭐라고 부른다고? x-a에 대한 내림차순입니다 이렇게 불러요. 거기까지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여기는 얘는 얘를 통해서 여기는 이 발전 예제 15번을 통해서 얘의 개념을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여기는 얘를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나요?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해주려고 합니다. 다시 봐봐. 여기다가 얘는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에 플러스 4x에다가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여기는 얘가 지금 이거라고 했거든. 근데 여기서 나는 이거를 천천히 x-2의 세제곱 플러스 b의 x-2의 제곱에 플러스 c의 x-2의 더하기 d로 변형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 이건 지금 이 형태로 바꿔달라는 이야기니까 이건 뭐야? 결국 항등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항등식의 개수들을 구해주세요라고 생각할 수 있어. 미정계수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구하는 방법은 사실 다 전개해서 막 개수 비교하고 그렇게 해도 되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 봐봐. 첫 번째 여기 있는 얘를 여태까지 내가 배운 걸 가지고 뭔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야. 잘 봐봐. 여기 얘를 x-2로 최대한 묶어봅시다. 이렇게 묶어봅시다. 그러면 이 앞에 거는 뭐가 되겠어? a의 x-2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는 얘는 b의 x-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더하기 c가 될 거고 얘는 더 안 묶이죠? 여기까지만 묶어주고요. 더하기 d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이 상황을 내가 조립제법을 통해서 저희는 저 상황을 다시 한번 재해석 한번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내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다항식이었어요. 그렇지? 이 다항식 얘를 2랑 마이너스 5랑 그 다음에 4랑 마이너스 3 기준으로 요걸 뭘 가지고 지금 2를 가지고 이렇게 나눴어 라고 생각한다면 얘가 지금 2가 되고 이게 4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 2가 되면서 4가 되고 얘는 1이 될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여기서 얘가 의미하는 건 얘를 x-1로 나는 몫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뭐가 돼? 나머지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나는 지금 여기 있는 이 형태를 다시 한번 볼게. 여기 있는 얘를 봤더니 얘를 뭘로 나눠봤더니 x-2로 나눠봤더니 이만큼이 뭐가 돼버렸고요? 몫이 돼버렸고요. 이만큼이 뭐가 됐습니다? 나머지가 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얘랑 집중. 봐봐. 여기는 얘가 뭐라고요? 나머지라고요. 그죠? 여기서는 얘가 뭐예요? 나머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자동으로 뭐가 되는 거냐면 D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 몫이 뭐예요? 여기는 얘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맞아?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봐봐 이제. 여기 있는 요 몫을 있잖아. 여기 있는 요 몫을 다시 한번 뭐 해줄 거냐면 얘를 x-1로 다시 한번 좀 묶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주어져 있던 이 몫을.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결과는 a의 x-2 이렇게 될 거고요. 더하기 b 이렇게까지는 묶일 텐데 c는 하나 또 남겠죠. 그럼 이 몫이 뭐라고 했으니 여기 있는 얘라고 했으니 여기 있는 얘를 다시 한번 그대로 뭐 해줍니다. 2를 가지고 다시 한번 조립제법을 써줍니다. 라고 한다면 얘는 또 2가 될 거고 4가 될 거고 3이 될 거고 6이 되면서 얘는 8이 되겠죠.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요 C의 의미는 나머지의 의미가 있어요. 그치? 여기서 요 C의 의미, 얘가 나머지의 의미가 있어요. 얘가 자동으로 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C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얘를 다시 한번 재해석해봐. 여기 있는 얘는 내가 x-2 곱하기 a에다가 더하기 b로서 해석해도 괜찮겠지. 여기 있는 얘는 다시 얘는 누구였어? 얘였거든? 맞아요? 몫이니까 얘였거든? 여기 있는 얘를 다시 한번 x-2로 나눠봤다. 그때 몫이 a가 되고 나머지가 b가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 다시 한번 2로 나눠봤다. 얘는 2가 되고 4가 되고 7이 되면서 그때 여기 있는 요 녀석이 뭐가 되면 b가 되면서 여기 있는 요 녀석이 뭐가 되는군요. 얘가 자동으로 a가 되는군요.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지금 봐봐. 내가 뭘 이용해서 여기 있는 얘를 내가 x-2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하고 싶었어. 굳이 이제부터 이렇게 식을 쓰지 않고 여기 있는 얘를 뭘 이용해서 연속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여기는 얘가 그대로 땅땅땅땅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기는 이 문제는 이렇게 풀겠다는 얘기야. 보자마자 이거 x-2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해달라는 얘기였네. 그럼 이 개수부터 D, C, B, A라고 하는 애는요. 각각 여기서부터 얘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 풀이만 해서 여기는 얘를 쓸 필요도 없이 이 풀이만 해서 A, B, C, D를 차례대로 구해나가는 과정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이해되니? 되게 어려워. 이거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x-a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얘는 결국 뭐 해달라는 거냐면 a로 끝까지 연속으로 뭘 해주세요? 조립제법을 끝까지 다 써주세요.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얘가 연속조립제법이 성공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요 끝에서부터 상수항이야. 상수항 그 다음에 1차항, 그 다음에 2차항, 3차항 이런 식으로 거꾸로 있는 얘네들이 외워져 갑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을 거예요. 됐나요? 이런 짓을 도대체 왜 하느냐 또 알아야겠죠. 일단 여기까지는 정리를 좀 해놓고요. 그래서 ABCD는 예 됩니다.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저거 쓰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알려주는 건데 사실 저것도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 알았죠? 이것도 한번 정확하게 이유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여기까지 개념 정리해놓고요. 왜 x-a에 대한 내림차순을 정리를 하는지 그거에 대한 이유를 좀 밝혀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가볼게요. 자, 똑같은 문제인데 지금은 fx가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돼 있었어요. 그죠? 거기 있는 게를 x 더하기 1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로 지금 바꾸려고 합니다. 오케이? 일단 첫 번째로 그냥 하기 전에 먼저 봐봐. 얘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잖아. 내가 어차피 궁금한 게 F99 값이었어. 그냥 A, B, C 값이 안 궁금하고 얘만 궁금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오케이? 얘가 지금 궁금했어. 이런 상황이었어. 그러면 일단은 99 넣으면 되잖아요. 99 넣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렇지? 근데 99를 세제곱하려니까 굉장히 끔찍해집니다. 맞아요? 99를 제곱하려니까 굉장히 끔찍해요. 99 자체는 되게 어려운 수란 말이야. 근데 봐봐. 여기 있는 얘를 내가 이 형태를 내가 어떤 형태로 이런 형태로 내가 변형해 줄 수만 있었다면 같은 x에다가 99를 집어넣어 버리잖아. 그럼 여기 있는 얘는 100이 돼 버려요. 그럼 100의 세제곱이면은 10만 100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고 만이 되겠죠? 여기는 얘는 100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훨씬 더 어떻게 되겠어? 편해질 겁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제에서 선생님이 그냥 이런 문제를 봤다고 하더라도 봐봐 얘들아. 여기는 얘를 그냥 이런 문제를 봤어요. 얘를 딱 주고서 여기는 얘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그런 문제를 내가 봤어요. 라고 한다면 나는 여기는 얘를 그냥 집어넣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여기는 이 식을 좀 다른 형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변형을 할 거야. 어떤 형태로? x 더하기 1에 대한 내림차순 형태로 변형할 거야. 그래야지 99를 넣었을 때 훨씬 더 편한 형태로 내가 문제를 풀 수 있게 될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럴 때 뭘 하는 거야? x-a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는 거야,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문제에서 주지 않아도 좋아요. 주지 않아도 좋아.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냥 얘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더하기 1을 해주면 100이니까 깔끔할 거잖아 라는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이 식을 내가 x 플러스 1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해야겠구나. x 플러스 1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로 fx를 바꿔줘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걔를 바꾸는 과정은 당연히 뭐겠어요? 2랑 5랑 5랑 2 이렇게 놓고요. 얘를 마이너스 1 가지고 그러니까 2랑 마이너스 2, 3이랑 마이너스 3이랑 2,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이거 0이 되는 거지? 그리고 또 다시 여기 얘가 마이너스 1을 가지고 그럼 여기 2랑 마이너스 2, 여기 1이랑 마이너스 1, 여기 1 이렇게 될 거야. 그다음 또 마찬가지 마지막으로 여기 얘 마이너스 1 가지고 해주면 2랑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라고 일단 생각해 줄 수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여기는 얘를 보면서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가지고 내가 얘를 여기는 요 식을 어떻게 꾸려갈 수 있겠구나. 여기는 요 식은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겠구나. 처음에 2배의 x 플러스 1의 세제곱으로 바꿀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너스 1의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겠구나. 그 다음 세 번째는 더하기 x 플러스 1로 바꿀 수 있겠구나. 더하기 0으로 바꿀 수 있겠구나. 여기 있는 얘를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꿀 수 있겠구나. fx가 이렇게 되겠구나. 여기까지 바로 구한 다음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걷다가 뭘 넣는 거야? 99를 집어넣어 주는 거야. 누구 대신에? x 대신에. 그럼 얘는 2 곱하기 10의 제곱의 세제곱이니까 6제곱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10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10의 4제곱이 될 겁니다. 마이너스 더하기 10의 제곱이 되는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에서 뭘 빼줘? 1, 0, 0, 0, 0을 빼주고 거기다 더하기 100을 이렇게 더해줍니다. 요게 내가 원하는 답이군요 라고 해서 훨씬 더 편한 형태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나요? 되게 어렵죠? 뭐가 좀 이상해? 이상해?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만 바꿀 수 있다면 되게 편해지는 거잖아. 상황자체가. 일단 이거 먼저 계산해볼까? 여기 계산하면 얼마예요? 1990000이었을 거야. 이제 거기다 100 더한 거니까 여기는 1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여기는 얘가 내가 원하는 답이요. 99를 직접 집어넣는 것보다 연속 그래프 한 번만 써주고 이것씩 변형해준 다음에 거기다가 99를 집어넣는 게 훨씬 더 계산이 편하고 정확할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해주면 수학은 어떤 형태로 개념이 발전해 왔어요? 계산을 쉽게 하려는 형태로 자꾸 계산인 거야. 개념이 발전해 왔어요. 그지? 충분히 그냥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좀 편하게 계산하려고 하는구나. 이 정도로 이해했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x-a에 대한 내림수까지 정리가 끝났고요. 우리는 이제 진짜 항등식 개념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렇죠? 넘어갑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항등식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항등식은 뭐다? 등식의 한 종류다. 그리고 서로 같은 양쪽에 좌우변에 서로 같은 애들이 있었을 때 거기는 걔네들이 같다라고 표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등식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방정식은 반대로 뭐라고 했어요? 방정식은 서로 다른 애들 두 명을 같게 해주세요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등식입니다라고 했어요. 서로 태생 자체가 완벽하게 뭐합니다? 다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뭘 할 거냐면 항등식에서
등식의 성질을 만든다. 이건 뭐 되게 간단한 성질이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되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라서 뭐가 기억할 수 있어. 봐봐. A라는 애가 있어요. B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었어.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더하기 C를 등식은 여전히 성립하겠죠. 마찬가지 빼기 C를 합니다. 빼기 C를 해도 여전히 등식 성립할 겁니다. 곱하기 C를 해도 여전히 등식 성립할 거고요. 나누기 C를 해도 여전히 등식은 성립할 겁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얘가 결국은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뭘 하고 있었어? 얘가 이항이라고 하는 도구로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2x-3 여기는 얘가 5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x 값을 구해주세요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얘를 이렇게 넘겼지만, 그지? 넘기는 과정은 사실 양변에 똑같이 3을 더해준다는 느낌이었고요. 그래서 8이 됩니다라는 느낌이었고 양면에 똑같이 2로 나눠준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얘가 4입니다. 이게 지금 이항이었잖아요, 그지? 이렇게 정리해주는 게 한쪽으로 싹 정리해주는 게 얘가 다 등식의 성질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나눌 때는 뭘 조심해야 된다? 수학에서는 0으로 나누는 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0분의 3 이런 숫자는 아예 애시당초 없어요. 분모가 0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항상 나눠줄 때는 여기는 얘는 정말 유의해야 된다. 얘는 정말 유의. C는 절대로 0이 되지 않아요. 다른 건 다 허용하지만 C가 0이 되는 건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저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함정을 굉장히 많이 파나요. 오케이? 그래서 0으로 나누지 않는다는 거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등식을 성립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항등식으로 가보자. 항등식. 그럼 항등식에서 하고 싶은 내용은 뭘까요? 항등식에서 하고 싶은 내용. 그러니까 항등식의 성질이라고 보면 돼요. 항등식의 성질. 그러니까 항등식에서 하고 싶은 거는 결국은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서로 두 개가 뭐 하다며? 두 개가 완전히 뭐 하다며? 같다며. 그치? 여기는 요 녀석이랑 여기는 요 녀석이 지금 뭐만 다르고 형태만 다르고 얘네들은 형태만 다르고 완전히 같은 애들이야. 보는 모습 자체가 내가 바라보는 형태가 좀 다른 것뿐이지 두 개는 완전히 같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원이가 아침에 딱 일어나서의 얼굴과 그다음에 지금 얼굴은 당연히 다를 겁니다. 왜? 화장을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졌지만 원래 그건 이제 예원이가 맞잖아, 그렇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죠?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케이? 하지만 얘네들은 완전히 같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항등식의 기본이란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도대체 뭘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쉽게 말하면 a의 x의 제곱에 플러스 2b x에 더하기 3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는 얘가 5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에다가 더하기 c였으면 이렇게 준 거야. 라고 한다면 이 식이랑 애시당초 뭐 한 식이다. 같은 식이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거고 완전히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했어? 얘네들의 개수들이 전부 다 뭐 했을 거야? 같았을 거야. 자연스럽게 생각해 줄 수 있겠지. 맞아요? 그래서 항등식에서 하고 싶은 일은 여기는 항등식에서 원하는 건 실제로 뭘 원하게 되냐면 미정계수를 구한다. 미정계수를 구하기를 원해요. 구하는 이라고 해서 이제 미정계수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항등식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를 생각해 본다면 봐봐. 미정계수법이라고 하는 건 뭐야? 말 그대로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랑 완전히 뭐하다?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여기는 얘 그냥 개수들, 여기는 요 개수들을 각각 비교해서 같다라고 쓰면은 다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 방법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개수 비교법이라고 불러요. 개수를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비교해줍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얘가 이렇게 된다는데 내가 가만히 이거 무조건 같은 식이라면 그럼 내가 x에다 똑같은 걸 집어넣으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정상이잖아.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 0을 한번 넣어봤어요. 0 넣어보고 0 넣어봤어요. 그럼 3은 c가 됩니다. 라고 c값 구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또 여기다 1 넣어봤어요. 그 다음에 또 뭐 2 넣어봤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식을 넣어가면서 여기는 얘네들의 그 미정계수를 구할 수 있겠군요.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는 그 방법을 말 그대로 그냥 수치 대입법이라고 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 중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딱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뭐가 더 편하고 뭐가 더 쉬워 보여요? 당연히 계수비교법이 더 쉬워 보이지. 그냥 딱 보자마자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훨씬 더 쉬워 보인다. 근데
여기는 얘는 뭔가 제한이 굉장히 많아요. 제한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는 다 알아야 돼. 돼 이거 아니? 네. 뭐요? 다 알아야 돼. 그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좌변이랑 우변을 다 알아야 돼. 그러니까 몇 차식부터 생각해가지고 전부 다 알아야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주어졌다고 생각해봐. fx 곱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는 얘가 x의 제곱 더하기 뭐 3x 더하기 a입니다. 뭐 이렇게 주어졌다고 생각해봐. 이 a 값을 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왜? 난 얘 모르거든. 개수를 비교할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렇지? 여기는 얘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는 얘랑 같다고만 알고 있으니까 나는 이 상태에서는 얘 개수 비교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개수 비교법은 사실 되게 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다 알아야 되는 상황일 때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좀 제한적이에요. 하지만 수치대입법이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쓸 수 있습니다. 여기다 x에다가 봐봐. 이 식이랑 이 식이랑 뭐가 되면 같다며. 그렇지? 내가 원하는 값은 뭐였어? 여기 이 a 값 하나 원했거든? 봐봐. 근데 x에다 내가 마음에 드는 그냥 마이너스를 한번 넣어봤어요. 그러면 여기 얘가 뭐가 돼? 좌변이 빵이 돼버립니다. 그죠? 우변은 뭐가 되겠어? 1-3 더하기 a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a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2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럴 때는 당연히 수치대입법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봐봐. 너희는 개수 비교법을 더 많이 하게 될 거지만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수치대입법에 되게 많이 집중을 해야 되고 여기는 얘가 정말 중요한 애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여기서부터 개념이 어디로 확장이 돼가냐면 요 수치대입법이라고 하는 얘를 이용해서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인수정리라고 하는 게 또 마찬가지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개념의 확장이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 수치대입법이 정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여기서 꼭 절대로 빼먹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차피 봐봐 미정계수라고 하는 거는 미정계수라고 하는 건 여기 붙어있는 이런 것들을 정해지지 않은 계수라고 합니다라고 해서 미정계수라고 부르는 거거든. 여기는 이 x랑 x는 뭐라고 불러요? 변수라고 불러요. 그죠? 미지수라고 불러요. 그지? 미지수랑 미정계수의 차이 알겠어? 미지수 변수, 그 다음에 미정계수는 계수야. 정해져 있지 않은 계수. 계수들은 다 실수값을 갖게 되는 거고 변수값은 여러 가지 값을 막 집어넣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나는 생각을 해볼 건데요. 오케이? 그럼 미정계수라고 하는 건 다 뭐라고 했어? 상수라고 했거든. 그렇다면 미정계수가 봐봐. 미정계수의 개수라고 하니 개수라고. 우린 이렇게 합시다. 뭐가 어쩐지 모르겠지만 나는 개수가 더 편해요. 개수 맞아요? 맞아요. 아, 나 이거 수학만 잘해서 큰일 났어. 어쨌든 봐봐. 미정계수의 개수만큼 나는 뭘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식의 개수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식을 이렇게 만들었다면 그걸 가지고 이제 뭘 풀 거냐면 연립방정식을 풀 거예요. 연립방정식 다 배웠잖아요, 그지? 연립방정식을 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문자가 분명히 몇 개 있었어, 3개 있었어. 그럼 여기서 식이 몇 개 나와야 된다는 소리고 3개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근데 가만히 잘 봐봐. 얘는 얘다라는 식 하나 나오죠. 얘는 얘다라는 식 하나 나오죠. 얘는 얘다라는 식 하나 나오죠. 이렇게 식이 몇 개 나옵니다. 3개 나옵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문자가 몇 개 있을 때, 3개 있었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있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수치대입법이 유리한 이유는 뭐냐면 거의 무한정의 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아무거나 1 넣어봐 그럼 식 하나 나오잖아. 2 넣어봐 또 식 하나 나오잖아. 3 넣어봐 식 하나 나오잖아. 근데 무식하게 아무거나 막 100이나 막 101이나 이런 걸 넣지 않겠지? 제일 쉬워 보이는 그런 값들을 넣어줘. 그래서 몇 개를 넣어야 될까? 미정계수만큼 식을 만들어 갈 거고 그거를 이제 연립해서 풀면 되겠구나 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해 주면 좋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봐봐.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a배의 x-1에다가 x 더하기 1이 이렇게 있었고요. 더하기 b에다가 b의 x에다가 x 더하기 1이 있었고요. cx에다가 x-1이 있었어. 이렇게 있었어. 여기는 얘가 뭐라고 문제에서 줬냐면 얘가 2x의 제곱 플러스 3x의 더하기 1입니다. 이렇게 줬어요. 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랬을 때 내가 궁금한 게 미정계수 A랑 B랑 C 요거 세 개가 궁금했던 상황이었어. 그러면 우리의 선택은 뭘로 갈까? 당연히 나는 뭘 할 거냐면 미정계수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 계수를 비교하거나 아니면 뭘 하거나 수치를 대입하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단 말이야. 첫 번째 계수 비교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계수 비교를 하려면 여기 좌변과 우변을 가지고 각각 생각해 줘야 될 텐데, 그럼 좌변은 여기 얘를 좌변이라고 하면 되겠다, 그지? 좌변에서 2차 항이 있을 거고 분명히 2차 항, x 제곱의 개수들이 있을 거고 x의 개수도 있을 거고 상수항도 있었을 거야. 이렇게 식이 몇 개 나와요? 3개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미정계수 몇 개니까 3개니까 식 3개를 가지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여기 좌변은 뭐가 되겠어요? x 제곱은 여기서 a 하나 나오고 여기서 b 하나 나오고 c 하나 나오겠지? 그래서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얘랑 우변에 있는 2랑 같아야 됩니다. 이런 식 하나 나올 거예요. 됐음? 다음 여기서 1창 나와요 안 나와요?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1창 안 나오죠? 여기서 1창 나오는 bx에서 b 나온다, 그지? 그럼 여기서 cx인데 빼기 cx니까 마이너스 c 나온다, 그죠? 여기서는 b 빼기 c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얼마가 됩니다? 3이 됩니다. 이런 식 하나 나올 거예요. 됐습니다? 지금 바로 그냥 개수만 비교하고 있는 중이야. 그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1에다가 a 곱한 상수항은 마이너스 a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마이너스 a. 여기서 상수항들 안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a가 뭐였군요? 여기서 1이었군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식이 3개가 나오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배수 비교해서 이거 연립해서 문제 풀어주면 끝납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여기 있는 얘를 내가 굳이 배수 비교하지 말고 그냥 수치 대입 한번 해보자. 수치 대입 한번 해보자. 왜냐면 얘는 지금 가만히 보니까 0을 넣으면은 얘네들 다 사라지잖아. 그죠? 0을 넣으면 얘도 사라지고 얘도 사라져요. 그 다음 여기는 얘를 봤더니 0을 넣으면 뭐가 돼? 마이너스 a가 돼. x에다가 0을 넣었다? 그랬더니 마이너스 a가 돼. 좌변은 마이너스 a가 되고 우변은 뭐가 돼요? 1이 됩니다. a가 바로 튀어나오네. 그죠? 그럼 두 번째 x에다가 이번에 1을 넣어봤어. 왜냐면 1 돼서 없어지는 것들이 두 개 있었어요. 1을 넣어봤어. 그랬더니 얘가 사라지고 여기 얘도 사라지겠지? 0대로 사라질 거야. 여기다 1 넣어봤어. 근데 2에다가 1에다가 b니까 얘는 뭐가 돼? 2b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얘 우변은 뭐가 됩니다? 1 넣은 거니까 6이 됩니다. 아이고 b도 그냥 한 번에 튀어나오네. b도 3이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x에다 마이너스 1도 한번 넣어봤어. 왜 여긴 얘가 빵 되고 여긴 얘가 빵 되지? 일단 마이너스 1은 뭐야? 마이너스 1에다 마이너스 2니까 2c가 되죠. 그죠? 얘는 2c가 되고 여긴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뭐가 됩니다? 빵이 됩니다. 생각할 수 있어요. c가 빵이 됐어. 됐나요? 이렇게 A랑 B랑 C를 훨씬 더 뭐하게 편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개수 비교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개수 비교법은 그냥 판할 때 쓰면 되는 거. 될 수 있으면 나는 뭘 썼으면 좋겠냐면 수치 대입법을 썼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냥 제일 편할 때는 당연히 개수 비교법을 쓰겠지만 수치 대입법을 쓰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항등식의 개념에서 미정계수법에서 진짜 핵심은 뭐냐면 개수 비교법이 아니라 뭐야? 수치 대입법입니다. 그렇죠? 수치 대입법을 얼마나 잘 써주느냐 그 능력이 여기서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확장돼가는 개념, 나머지 정리나 인수 정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개수 비교가 아니라 수치 대입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정리해서 잠깐 쉬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여기서 이제 좀 그 표현을 조금만 알고 가자. 그러니까 항등식임을 나타내는 표현만 조금만 정리해 볼게요.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의 값에 관계 없이 어쩌고저쩌고 어떤 등식이 성립합니다. 이런 말. 오케이? x의 값에 관계없이 어떤 등식이 성립합니다. 이런 말. 그럼 그 등식이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임의의 혹은 수학에서 임의라는 말은 완전히 뭐랑 똑같냐면 모든이라는 말이랑 완전히 똑같아요. 왜냐면 임의의 값에 대해서 뭐가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임의의 값이라면 아무거나 랜덤으로 집어넣는 뜻이고 뭘 랜덤으로 집어넣었을 때 다 성립한다는 뜻이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랑 똑같은 말이야. 모든 x의 값에 그러니까 x에 대하여 마찬가지 어떤 등식이 이 등식이 성립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x에 관한 혹은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가 중요한데요. 두 가지 포인트가 첫 번째는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냐. 요걸 좀 주의 있게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떤 등식이 항등식이냐. 지금 요거는 좀 정리를 해놔요. 나중에 이거 방정식 쪽 가서 판별식 가지고 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했을 때 어떤 등식이 항등식인가요?에 대한 요 얘기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항등식이 되는 등식이 뭐냐. 여기에 좀 포인트를 맞춰주세요. 항등식이 되는 등식이 뭐냐. 그다음에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냐. x의 값. 이게 얘가 x로 나와 있으면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는 얘가 만약에 y로 나와 있으면 y에 대한 항등식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는 얘 값이 k였어요라고 하면 k에 대한 항등식이군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얘가 그냥 x랑 y 값의 관계 없이라고 했으면 x랑 y 두 개에 대한 항등식이군요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인지, 그 다음에 어떤 등식이 항등식인지 이 두 개를 반드시 관찰하면서 걔가 항등식이구나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알았죠? 이거 두 개만 가지고 문제를 조금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필수 예제 1번으로 걸어갑니다. 보자. 첫 번째 필수 예제 1번으로 합니다. 쭉 넘어가서 됐습니다. 자, 봐봐.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등식이 항상 성립합니다.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러니까 이 등식이 뭐였구나. 항등식이었구나. 그다음에 임의의 x에 대한 거니까 x에 대한 항등식이었구나. 그러니까 x에 뭘 넣어도 다 성립하는 x에 관한 항등식이구나. x만 문자로 보고 나머지는 다 개수로 볼 거다. 이런 식으로 흐름을 잡으면 됩니다. 라고 생각했을 때 이 등식이 항등식이었으니까 여기는 뭘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 개수 비교를 이용해도 좋고요. 마찬가지 수치 대입법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일단 미정계수 몇 개 있는지 봐봐. A 하나, C 하나, 그다음 또 B 하나, 또 C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종류는 총 몇 개 있습니다. 3개의 종류의 문자가 있어요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식을 한 3개만 만들면 되는데 얘가 몇 차식이었어? 2차식이었거든. 요 뒤에도 2차식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2차, 그다음에 1차, 그다음 상수 이렇게 놓고 보면 총 3개의 식을 만들 수 있겠지? 개수 비교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구나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정리해 보면은 여기서의 좌변에서 2차의 개수는 A가 되고요. 우변에서 2차의 개수는 B-1이 됩니다라는 이런 식 하나 나올 거고요. 그다음 여기는 얘에서 좌변에서는 개수가 -3A-C가 될 거고, 여기서는 뭐가 됐어요? 0이 됐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또 좌변에서 얘는 6이 됐고요. 여기 우변에서는 -C가 됐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 여기서 일단은 C 값이 나오네. C가 -6이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C가 -6이었으니까 이만큼이 6이 될 거고 A 값은 2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 다음에 A가 2였으니까 B는 얼마였어요? 3이었어요. 그래서 요거 다 더해버리면 -1입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요거는 오히려 개수 비교가 편하니까 개수 비교로 그냥 정리해 준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다음 두 번째 봐봐. 얘는 몇 차식이니? 가만히 보니까 1차식이에요. 그죠? 얘는 몇 차식입니까? 1차식입니다. 라고 생각했을 때 얘는 1차고 1차였거든. 그러니까 내가 A랑 B 값을 구하기 위해서 식을 두 개만 만들면 되는데 1차 하면 1차, 그 다음에 상수. 그치? 개수 비교를 하면 1차, 상수. 몇 개의 식이 나와요? 2개의 식이 나와요. 여전히 개수 비교를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개수 비교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0이 되는 인수들이 주어져 있을 때는 차라리 얘를 0을 만든 x값을 집어넣으면 b가 다이렉트로 나올 거고요. 얘가 0이 된 x값을 집어넣으면 a값을 바로 구할 수 있을 테니까 오히려 이럴 때는 수치 대입을 이용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개수 비교를 해야지라는 생각은 접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수치 대입을 쓸 때는 확실하게 써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x에다가 뭘 넣을 거냐면 3분의 1이라는 값을 넣을 겁니다. 오케이? 여기는 얘가 빵이 되면서 여기다 3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3분의 2잖아. 그다 더하기 3한 거니까 3분의 11인가? 3분의 11b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 다음 여기는 얘가 3분의 2를 집어넣은 거니까 3분의 뭐예요? -10입니다. 그 다음 여기는 얘는 3분의 27이네요. 맞아요? 그럼 더하니까 도와줘. 3분의 17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b값은 얼마구나? 11분의 17이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됐나요?
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 x에다 뭐 넣어볼까요? 이번엔 2분의 마이너스 3을 한번 집어넣어 보려고 합니다. 왜? 얘가 빵이 되게 하고 싶었으니까. 근데 2분의 마이너스 3을 집어넣는다면 얘는 뭐가 될까요? 오히려 이게 더 어려운 것 같다, 그지? 느낌이 좀 이렇게 더럽게 나왔어 계산이. 여기다 넣어보자. 그럼 어때요? 마이너스 2분의 9에다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1 맞아요? 마이너스 2분의 11a 이렇게 될 거고요. 이제 마이너스 요번에는 마이너스 2분의 3 집어넣을 거니까 플러스 2분의 15가 되겠죠? 그다음 2분의 18 33 2분의 33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a 값은 얼마입니다? 마이너스 3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겠다.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봐. 이거 한번 개수 비교로 한번 해볼까? 개수 비교로 한번 해볼까? 이거 어떻게 돼? 자, 1차항 먼저 봐봐. 1차항. 이거 다 전개하라는 소리 아니야. 개수 비교한다는 것도 그냥 1차항, 그 다음에 상수항 이렇게 그냥 두 개 비교하라는 뜻이에요. 1차항은 뭔가요? 여기 좌변의 1차항은 뭐가 돼요? 3a 더하기 2b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우변의 1차항은 마이너스 5였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상수항은 마이너스 a에다 더하기 3b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변은 9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요거 두 개를 연립해서 문제를 풀어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쉽겠다. 그죠? 네,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게 더 쉬운지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해줄 수 있습니다. 이거 다 맞니? 왜 이렇게 보죠? 아니에요. B가 아니에요. 저런. 왜 그럴까? 3분의 1 넣은 거잖아. 그죠? 그러면 3분의 2가 되고 근데 더하기 3한 거니까 3분의 9가 되고 3분의 11이 맞잖아. 그 다음에 3분의 1을 넣은 거지.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고 더하기 9분의 여기서 하면 되구나. 그죠? 얘가 얼마야? 3분의 27이니까 3분의 22 맞지? 그럼 얘가 20이구나. 그럼 얘가 B가 얼마였어? 2였어. 또 이렇게 나와야지. 그치? 됐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선생님 계산은 좀 잘 못해요. 갑자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넘어가고요. 넘어가고 필수에 2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봐봐.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대놓고 줬어요. x에 대한 항등식이래.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 아까 이 문제는 어이구 지웠구나. 똑같네. 그치? 아까 선생님 낸 문제랑 똑같네, 그지? 조금 다르긴 해. 그치? 조금 다르긴 해. 문제랑 똑같잖아. x에다 뭐 넣고 1 넣고 x에다 마이너스 1 넣고 x에다 0 넣고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다이렉트로 a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수치대입법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봤어요. 이런 걸 봤어요. 미정계수 몇 개 있나 먼저 보는 거야. 알았죠? 미정계수 몇 개 있어? 2개 있어. 식 몇 개 만들어야 돼? 2개 만들어야 돼. 근데 fx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얘는 선택권이 없어. 무조건 뭐야? 수치대입.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얘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x에다 뭘 넣어볼까? 얘를 무시할 수 있는 x에다 1 내면 이게 빵 내면서 이거 다 빵 되겠지? 그러니까 x에다 1을 한번 넣어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가 뭐가 되겠어? 빵이 될 거고 1 더하기 a 더하기 2 더하기 b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음 두 번째. 여기 얘를 빵 만드는 값은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있었어요. x에다 마이너스 2를 또 한번 넣어봅니다. 그럼 좌변은 마찬가지 빵 내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32에다가 더하기 뭐가 돼? 4a에다 마이너스 4에다가 더하기 b 이렇게 될 거 아니지? 요거 두 개 연립해서 a랑 b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이 이제부터는 이런 계산 끝까지 다 안 해줄 거예요. 왜냐면 이거 계산하는 건 그냥 단순 계산이니까 크게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알았죠? 선생님은 원래 이런 거 계산 내가 더 못해요. 그렇죠? 아까 봤잖아, 막 틀린 거. 됐습니다. 나는 수학 선생님이 산수 선생님이 아닙니다로 나를 위로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봐봐. 문제 2-3번 봐봐. 이거는 아까 했던 거지. 뭐야? 이게 뭐야? 여기는 얘는 x에 대한 내림차순인데 여기 얘는 뭐야? x-1에 대한 내림차순이었어. 그치? 얘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는 거야? 결국은 3가지가 있나요? 맞아? 첫 번째는 아까 배웠던 뭐 x-1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하듯이 연속 조립제법으로 풀어도 괜찮고요. 아니면 두 번째는 뭘 가지고 풀어도 되겠어? 수치대입법을 가지고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다 전개해가지고 개수 비교를 이용해서 풀어도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3가지나 방법이 있으니까 적절하게 제일 편한 거. 이런 문제는 그냥 연속 조립법 하는 게 가장 빠르게 편하게 구할 수 있겠구나라고 그냥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방법은 상관없어요. 뭐든 원하는 대로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됐죠?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2-4번까지 빠르게 풀어보고 안 되는 거 질문하고 필수 이제 3번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그럼. 자 다음 볼게요.
일단 처음에 선생님이 항등식 설명할 때 무슨 얘기 했었냐면 다항식을 나누어 주세요 하면 나눗셈의 관계식을 하나 써주세요 그런 얘기 했어도 그 나눗셈의 관계식이 결국 항등식입니다 이런 얘기 했었죠. 맞아요? 똑같아. 맞아. 마찬가지야.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좀 옆에다 써야겠네. 다시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px 마이너스 4를 뭘로? 여기 얘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고 싶었대 라고 한다면 나눗셈에 대한 뭘 쓸 거예요? 나는 현재 관계식을 쓸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잘 봐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q로 나누었을 때 몫이 생길 거고요. 그럼 나머지가 생길 건데 첫 번째 문제에서는 나누어 떨어지도록 이었으니까 그냥 이거였어. 그치? 됐습니다. 나머지가 0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봐봐.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 이 상태에서 P랑 Q를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먼저 보는 거야. 여기는 얘는 원래는 좀 관심이 없어요. 여기는 얘까지 구하려면 너무 벅차거든. 그래서 얘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얘는 그냥 내버려 두고서는 얘랑 얘를 구할 수 있나 봤더니 일단 현재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 보여요. 그럼 나의 선택권은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는 뭐냐면 관심 없었던 여기 있는 얘를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렇게. 오케이? 왜냐면 여기 얘가 몇 차식이에요? 3차식이에요. 근데 2차식으로 나누어서 떨어진다고 했어. 그럼 여기 얘가 몫이 뭐가 돼야 되겠어? 당연히 1차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1차식은 ax 더하기 b라고 놓으면 되고요. 그럼 미정대수가 몇 개가 더 추가됩니다? 2개가 더 추가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2개가 더 추가됐으니 자 봐봐 다시 3차식, 3차식이 같아요 라는 지금 두 개의 항등식이 있어요. 그럼 항등식에서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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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2차, 1차, 1차, 빵차, 빵차. 오케이? 그럼 총 몇 개의 식을 만들 수 있고 4개의 식을 만들 수 있을 거고 그 4개를 연립하면은 A랑 B랑 P랑 Q를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근데 이거보다 더 본론으로 들어가서 더 본격적인 이야기로 간다면 여기 있는 얘를 그냥 실제로 그냥 나눠버리면 되지 않을까? 누구로? 여기 있는 얘로. 나눠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그 나머지를 실제로 내가 구해보고 걔가 빵이 되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냥 나눠버립니다. 여기 있는 얘를 누구로?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q 플러스 q 이렇게 나눠버려요. 그럼 여기 뭐가 되겠어? x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여기 얘를 뭐가 돼요? x 세제곱 더하기 뭐가 돼요? x 제곱 더하기 qx 이렇게 될 겁니다. 요거 두 개를 뺄 거예요. 마이너스 4x의 제곱에 플러스 p 마이너스 q죠. p 마이너스 qx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여기 얘에다 그럼 뭐 해줘야 돼? 마이너스 4를 해줘야 돼. 그죠? 마이너스 4를 줬더니 마이너스 4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x에다가 마이너스 4q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두 개를 다시 한번 뭐 했더니 뺐더니 그죠? 뺀 결과가 뭐가 돼야 됩니다? 0이 돼야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가 빵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해서 여기는 얘가 누구랑 똑같아야 되고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p 다시 이거 그냥 빼볼까? p 마이너스 q 플러스 4 x 이렇게 된 거고 그다음 더하기 빼기 4 더하기 4q 이렇게 되겠죠. 얘가 지금 완전히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 얘가 0이라는 소리고 여기는 얘도 0이라는 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둘 다 0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q 값이 얼마가 나오고요?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p 값 얘가 q가 1이었으니까 p는 뭐겠어요? p는 마이너스 3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끝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흐름을 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푸는 게 더 편한지를 자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겠어요? 여기는 이 나머지가 뭐가 되고 싶었다. 여기는 이 나머지가 5x 더하기 4가 되고 싶었다. 이런 얘기니까 이번에는 여기는 얘가 5가 되고 여기는 얘가 뭐가 되게 4가 되게끔 p랑 q를 구해주면 되겠구나. 그러면 얘가 5x 플러스 4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우리 그렇게 연립하면은 내가 원하는 답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형태를 자꾸 가져가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얘를 이렇게 푸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도 있다고요. 어떤 방법도 그냥 이렇게 나눗셈의 관계식을 써주세요. 몫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냥 두 번째 문제는 얘가 5x 더하기 뭐가 되고 싶었어요? 4가 되고 싶었어요. 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 있는 얘에서 얘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분명히 1차식이 될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ax 더하기 b라고 놓고요. 마찬가지 개수 비교를 하든 수치 대입을 하든 어쩌고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값 구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얘는 이게 한 번에 나오는 방법이니까 굳이 내가 불필요한 얘네들을 구할 필요는 없잖아 지금. 그지? 이렇게 하면 얘네들까지 사실 완전히 딱 구해지잖아.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더 추천합니다. 오케이? 저는 얘가 항등식이구나 라는 생각 정확히 해줄 수 있으면 되고요. 넘어갑니다. 마지막 볼게요. 자 보자. 오늘 하는 내용 중에서 또 하나의 개념입니다. 또 하나의 개념. 자 보자. 이번에는 다항식의 개수
들. 개수 하나가 궁금하면 개수 비교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알았죠? 근데 개수들이 궁금했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잘 봐봐. 지금 문제처럼 봐봐. 1-2x 더하기 뭐야? x의 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50제곱인데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리고 얘가 a0 더하기 a1x 더하기 a2의 x의 제곱 더하기 쭉쭉쭉쭉 가서 a의 50이 아니라 a 100이거든요. 100의 x의 100제곱까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기서 a0, 그다음에 a1, a2, a3 해서 a100 이렇게 돼 있는 얘네들은 그냥 이런 느낌이야. 여기다 A라고 쓰고 그다음에 B라고 쓰고 그다음에 C라고 쓰고 E라고 쓰고 D라고 쓰고 이렇게 쓰고 싶었는데 100개나 써야 되거든. 오케이? 너무 귀찮잖아. 100개도 없잖아. 알파벳이. 몇 개밖에 없니? 20. 7, 8. 그렇게밖에 없잖아. 그지? 되게 좀 귀찮네. 그지? 어쨌든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하나의 상수로서 생각하면 돼. 상수인데 얘는 빵창의 상수고요. 개수고요. 여기는 1차항의 개수고 2차항의 개수고 100차항의 개수니까 그냥 A100이라고 이렇게 썼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내가 만약에 궁금한 게 봐봐. 뭐가 궁금했어? 제로가 궁금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케이? A 제로가 궁금했어 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볼 것도 없이 1만 50번 곱해지낼 거야. 그래서 얘는 50입니다 라고 뭔 소리야? 1의 50제곱입니다. 그래서 얘는 1입니다 라고 바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궁금한 게 A의 100제곱 배 개수인 A100이 궁금합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있는 얘만 몇 번 곱해졌을 거야? 50번 곱해졌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얘도 지금 뭐가 돼? 1만 50번 곱해진 결과 얘는 뭐가 됩니다?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만 궁금한 경우라면은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그냥 그려버리면 됩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이렇게 하나하나가 아니라 개수들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갑자기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쭉쭉쭉쭉쭉 다 더해서 A100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다 더한 이 결과가 궁금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오케이? 내가 알고 있는 식은 뭐밖에 없어.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식은 이 식이란 말이야. 그럼 이 식이 일단 봐봐. 얘를 전개한 게 얘였다라는 식이었잖아. 그지? 이 식이랑 이 식은 뭐한 식이야? 완전히 같은 식이에요. 얘를 다 전개해버리면 얘가 되고요. 얘를 이렇게 잘 묶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게 똑같은 식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식이라고? 얘는 항등식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항등식에서는 x에다 뭘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다며. 완전히 같은 식이니까. 그럼 내가 봐봐. 내가 필요한 것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여기서 내가 뭐가 필요해?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필요하다고. 그럼 여기는 얘네들 다 필요 없잖아. 그지? 필요 없는 걸 다 없애버리려고 0을 넣으면 어때요? 그냥 다 없어져 버리지. 0을 넣어버리면. 다 없어져 버리잖아. 여기다 0 넣으면 얼마야? 1의 50제곱이죠? 그래서 A0가 1의 50제곱이 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기 있는 얘는 남겨놓고 x만 없애고 싶은 거야. 그럼 x에 당연히 뭘 넣으면 되겠니? 1을 넣어버리면 돼. x에 1을 넣어버리면 이런 식이 되겠다. 우변. 무슨 말인지 알겠어? x에 1을 넣어버리면 여기 1 넣은 거고 1 넣은 거고 1 넣은 거니까 결국 뭐가 되겠어? 여기 있는 A0부터 A100까지 이렇게 다 더한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도 1 넣는 게 되겠지. 이 항등식에다 x에다 1을 넣은 거니까 좌변에도 1을 넣어야 된단 말이야. 1 넣었더니 뭐가 됐어요? 빵 됐네요. 그죠? 그렇죠? 이 값은 뭐가 됩니다? 빵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됐나요? 다음에 두 번째로 만약에 내가 만약에 궁금한 애가 이런 애였다고 생각해봐. 궁금한 애가 A0 마이너스 A1 더하기 A2 마이너스 A3 더하기 이런 식으로 가서 플러스 A100입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A99입니다. 이런 식의 식이 궁금했어요. 여러분 한번 가정해보자. 그럼 나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알고 있는 요 식을 토대로 가만히 보니까 여기 있는 얘 홀수 번째 애들은 전부 다 뭐가 되고 싶어? 마이너스를 달아주고 싶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나머지 짝수 번째들은 그냥 그대로 나오고 싶어. x에다 딱 봐도 모르면 딱 좋겠어. 그냥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1을 딱 집어넣으면 딱 좋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마이너스 1 거듭 제곱하면 홀수 제곱은 당연히 마이너스 1 달고 나올 거고 짝수 제곱은 그대로 나올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보는 거야. 일단 마이너스 1 넣었더니 얼마가 돼요? 4가 됩니다. 그렇죠? 얘는 뭐가 됐어? 4에 뭐가 됩니다? 50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뭐 요거는 뭐 2의 100제곱이라고 써도 괜찮겠죠.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만약에 근데 더 궁금한 게 갑자기 이런 게 궁금했다고 생각해요. A0 더하기 A2 더하기 A4 더하기 쭉쭉쭉쭉 더해서 A100까지 이렇게 짝수 번째 애들만 싹 다 더한 여기는 얘네들이 궁금했어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는 얘는 여기다 뭔가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들 수는 없을 거야. 홀수 번째만 빵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 두 개씩을 내가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요거 두 개를 더해버려요. 그럼 뭐가 돼요? A0의 2배, A2의 2배, A4의 2배, A100의 2배 홀수들은 다 사라져버리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얘는 얘 0이랑 뭐야? 0이랑 4의 50제곱을 두 개 더한 결과가 여기는 얘네들의 몇 배일 게 분명하니까 2배일 게 분명하니까 거기는 그 2를 이쪽으로 나눠버리면 이렇게 답을 구해줄 수도 있겠네요 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마지막으로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더하기 쭉쭉쭉 더해서 A99까지 이렇게 홀수 번째들만 궁금했다고 가정해봐요. 그렇다면 여기서 얘에서 이 식이랑 이 식 여전히 난 알고 있거든. 그럼 이 식에서 이 식을 뭐 해버리면? 빼버리면은 짝수 번째 다 없어질 거고 짝수 번째는 다 없어질 거고 홀수 번째 몇 배가 되겠어? 2배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빼버려요. 얘는 0에서 뭘 뺐어? 4의 50쪽으로 뺐어. 그럼 그거를 다시 2로 나눠주면 홀수 번째 항에 합이 되는군요.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하나의 뭔가 전개식에 대한 그 개수들에 대한 상황이 그렇게 궁금한 상황이었다면 첫 번째는 x에다 1 넣어서 x에다 1 넣으면 뭘 구할 수 있구나. 모든 개수의 총 합을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그죠? 그럼 두 번째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버리면 내가 뭘 구할 수 있겠구나. 여기 얘가 지그재그로 그지? 부호가 바뀌는 그런 개수의 합을 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 말뜻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번과 2번을 더하면 내가 짝수 번째 항의 합을 구할 수 짝수의 합을 구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1번이랑 2번을 뭐 해주면 빼버리면 얘는 홀수 번째 항의 합을 구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생각해 줄 수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갖다 놔도 내 전개식을 갖다 놔도 이런 작업은 그냥 편안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다이렉트를 구할 수 있는 이렇게 돼 있는 얘네들을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얘네들을 그냥 구해버리고 갑니다 라고 생각해줘도 좋겠다. 됐나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봐봐 발전 예제 4번이라고 주어져 있었는데 별거 없어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뭔지 봤더니 여기 있는 얘의 전개식이 얘라고 했어요. 근데 나는 뭐가 궁금해? A1, A3, A5, A99 홀수 번째 항들의 합이 궁금해. 그럼 나는 벌써 이거 난 구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일단 1 한번 넣고 마이너스 1 한번 넣고 두 개를 빼버리면 이 결과가 나왔었어 라고 거기까지 기억을 해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흐름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구해줬던 여기는 이 흐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다 구해놨잖아. 여기는 얘가 답이었을 겁니다. 됐나요? 홀수 번째 항들 여기까지. 그래서 얘는 봐봐 마이너스 4의 50제곱 요거 분해주면 2 이렇게 된 거라. 이건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에 뭐야? 50제곱.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마이너스에 2의 100제곱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지금 2로 나온 거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의 뭐가 되겠어? 99제곱. 100대 1이 된다고 생각해서 얘는 마이너스 2의 99제곱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게. 됐나요?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만약에 여기서 궁금한 게 있잖아.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쭉쭉쭉쭉 더해서 A99까지 이렇게 그냥 다이렉트로 얘가 궁금했다면 얘는 어떻게 풀면 돼요? 얘는 지금 A0이 빠졌죠? 그 다음에 A1도 빠졌죠? A100도 빠졌죠? 그래서 두 개가 빠진 상태야. 근데 나는 이렇게 요것들만 빠진 것만 딱 바로 다이렉트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내가 모든 개수의 총합 정도는 구할 수 있거든. 모든 개수의 총합은 얼마였어? A0 더하기 A1 더하기 쭉쭉쭉쭉 해서 A99 더하기 A100까지 이렇게 되는 여기는 얘는 얼마였어? 저기다가 1 넣은 결과였어. 1 넣은 결과는 얼마였냐? 아까 0이었잖아. 얘가 0이었어. 그러면 여기 가운데 있던 여기는 얘가 궁금했던 거니까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만 어떻게 뒤로 넘겨버리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여기 얘가 얼마라고? 얘는 1이라고 여기 얘도 1이라고 준 거니까 두 개가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식을 가지고 변형하고 막 장난치고 막 이런 게 되게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이게 처음에 한 번만 좀 익숙해지면 그다음부터 그냥 뭐 당연히 저런 거구나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까지 조금 당연히 뭐가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고등수학에서 극복할 수 없는 장애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계속 도전하고 노력하고 그러면 충분히 다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다 어려운 게 당연한 겁니다. 대신에 그거에 대한 노력을 꾸준히 해주세요. 내가 이 문제를 받아봤을 때 이 문제를 왜 못 풀었을까? 많이 틀렸다 치면 왜 못 풀었을까? 그거에 대한 생각을 꾸준히 하고요. 그다음 그 관심을 좀 가져줘요. 오케이? 그러다 보면은 다 극복할 수 있는 문제들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딱 시험 보러 딱 들어갈 때 선생님이 삼수할 때 시험 보러 들어갈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딱 이런 느낌. 좀 이렇게 좀 재수 건방지지만 아 그래봤자 내가 공부해서 나오겠지 뭐 이런 느낌이었어. 이렇게 되게 편하게 봤어요 시험. 오케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꾸 고민을 다 해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고민을 지금 하지 않으면 시험장 가서 고민을 하면 못 풀어요. 그렇지? 지금 많이 실패해보고 노력해보고 도전해보고 무너져보고 다시 막 쌓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2-7번 보세요. 지금 배운 개념으로 그냥 그대로 한번 적용해볼게.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봐봐. 애시당초 얘들아 여기서 내가 A0 더하기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A100까지 이렇게 돼 있는 얘를 내가 구하려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얘에다가 x 대신에 1을 집어넣었던 그 이유가 뭐였어? 여기 A1 앞 뒤에 붙어있는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네들이 다 뭐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1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1을 집어넣었던 거잖아. 그치? 근데 얘는 지금 x-1에 대한 오름차순으로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네들이 전부 다 뭐가 되는 마음으로 뭐가 되겠다, 뭐가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1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x에 뭔가를 집어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당연히 x에 뭘 넣어야 정상이겠어? 2를 집어넣어줘야 정상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2를 집어넣어줘야 여기는 얘가 1이 될 거야, 1이 될 거야, 1이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 값이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좌변은 뭐가 되겠어? 2의 100제곱 마이너스 1이겠죠. 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여기는 얘에서 내가 지금 홀수 번째가 궁금했으니까 여기서 지금 홀수 짝수 부호가 바뀌는 형태의 개수의 합을 구하고 싶었다 라면 여기가 지금 뭐가 되겠어? A0 마이너스 A1 더하기 A2 이런 애가 지금 나는 궁금했단 말이야. 이런 애가 궁금했어요. A100까지 이렇게 했어. 그럼 얘가 되려고 했을 때 여기서 X당초 X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던 그 이유는 뭐였어? 여기는 요 녀석들이 다 뭐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이너스 1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X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던 거야. 그래야지 홀짝홀짝 부호가 바뀔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요 네모인 애들이 다 뭐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이너스 1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는 X에다 뭘 집어넣어 줄 겁니다. 0을 집어넣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무조건 x가 1 넣고 x가 마이너스 1 넣는 게 아니야. 그 흐름을 잘 잡았으면 좋겠어. 얘랑 얘네들이 다 뭐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넣는 거야? 1이 되길 바라는 마음, 마이너스 1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집어넣는 거야. 요 앞에 있는 개수들을 내가 이렇게 구하고 싶으니까. 그렇죠? 그 형상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렇게 됐으면 이제 요거 두 개를 가지고 1, 0 넣어야지. 0은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1. 그래서 홀수 번째가 궁금했으니까 두 개의 식을 뭐 하면 되겠어요? 빼면 될 겁니다. 두 개를 뺐더니 뭐가 됐어요? 얘는 2배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더하기 쭉쭉쭉 A99가 될 게 분명하고요. 얘는 얘에서 얘 뺀 거니까 2의 100제곱이 되게 돼요. 그러면 2 하나 약분시켜준다면 그게 나누기 2가 되는 거니까 여기 얘는 2의 99제곱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값은 얘가 되는군요. 그렇게 찾아갑니다. 됐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시간에 얘들아, 다음 시간에 진짜 중요해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정리, 드디어 나머지 정리 나와요. 나머지 정리랑 인수 정리. 요거에 대한 내용은 수요일 날 하게 됩니다. 거기까지 하면은 이제 다항식 얘기는 1차가 끝나고요. 그다음에 복수, 수분수, 인수분해 얘기죠.